어떤 팀장들은 저에게 와서 저는 T예요. T가 팀장이 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 성향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T인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F인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성향들이 있는 것처럼 팀장에게도 역량 성향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역량적 F입니다. 팀원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마음을 열거나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성향은 T여도 팀장의 자아를 뒤집어 쓰셔야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메타의 인터내셔널 마케팅 동부가 총괄을 맡고 있는 서은하입니다. 저는 현재 27년 차 마케터인데요. 처음에 온라인 광고 대행사를 시작으로 스타트업을 했다가 실패를 하기도 했고, 국내 포털 비즈니스에서 마케팅팀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그 이후로는 글로벌 회사들에 이직을 해서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현재 메타에서 7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대부분의 경력 안에는 팀장의 역할이 함께 겹쳐 있는데요. 초보 팀장인 시절에 제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 그것들이 결국에 저를 지금의 어떤 팀장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경력들 중에서 팀장 역할을 한 게 20년이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저는 반장도 많이 했었고, 딸 셋의 큰딸이었기 때문에 혼자 잘하면 안 되고 동생들도 같이 잘해야 하고, 언제나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것들에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딱 이제 처음 팀을 맡았는데 팀장님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대답을 머뭇거리고 있는데 팀장님도 몰라요? 이러고 친구가 웃었는데 그 말이 엄청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사과해야 되나, 아는 척 해야 하나, 뭐라는 거야, 강한 팀장 척인 거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는데요. 사실은 이 친구들은 이미 그 팀에서 일이 익숙했던 사람들이었고, 이제 저 혼자 낯선 사람인 건데, 지기가 팀장이 돼서 갔다고 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척해서 될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고백했어요. 이 일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팀장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때 이 팀원들이 뭐 그럼요, 시간을 무척 가지세요, 호언장담을 해줬던 친구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초보 팀장이었던 사람이 진짜 팀장이 되어가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느꼈거든요.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의 팀원들과 우리의 정답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로 정답을 주세요 라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답을 찾아갈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을 제가 조금 오해하고 곡해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애써 드러냈기 때문에 함께 답을 찾아가는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만들어가는데 여유를 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리더라는 게 저한테는 마케터만큼이나 중요한 업이잖아요. 매 순간 이 업을 잘 해내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을 하거든요. 제가 했던 방법은, 내가 만약에 팀장을 고른다면 어떤 팀장을 고를까? 질문을 저한테 던지는 거였어요. 그 이상형을 써놓고 그 이상형에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그 리더의 모습이 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모두의 시간에 대한 것들을 존중해주는 리더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간은 라이프타임에서의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막 일에 성장에 욕심을 갖고 있는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고 워킹맘으로 이제 들어서 이도 저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다른 것처럼 이 삶의 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팀 안에 존재하잖아요. 그들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방식들을 배우는 게 제가 했던 리더의 자질 중에 하나였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아이를 낳고 워킹맘이라는 삶을 시작을 했을 때였고, 그 당시에는 정말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그만둬야겠다, 계속 가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엎지락 뒤치락 할 때였어요. 종국에는 퇴사를 해야겠습니다를 아주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었거든요. 근데 팀장님이 저를 되게 오랫동안 보시다가 기다릴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엄청 눈물이 났죠.
원래는 쉽게도 누군가로부터 대체당할 수 있는 자리이죠. 한 조직원을 기다린다라는 시간들이 허용이 될 수 있을까가 사실 두려웠던 마음이어서 선뜻 기다려주세요 말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기다릴게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 말을 지켜주셔서 저는 이제 휴직을 하게 되고 충분히 제 마음이 추스러지고 저희 아이와 함께 일하면서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칼같이 지키고, 그리고 7시부터 10시까지는 저는 사라지는 거예요. 미처 마저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을 때에는 저는 10시 이후에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팀원들과 공유했어요. 저희 팀원들은 그 당시에는 제 메일이 10시까지 오지 않고 조용한 것들에 대해서 기다려줬죠. 이런 것들을 팀 내에서 자유롭게 공유하고 서로가 그 시간들을 존중해 주는 것, 저도 제가 기다리는 팀장이 되어야겠다라는 것들을 배웠죠. 제가 팀장이 되기 전에 또는 팀장이 되고 나서 모든 경험들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은 바로 서로에게 두려움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순간들이었어요. 꽁꽁 안고 있다가 어느 순간 터지면 그게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번아웃은 팀에서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번아웃은 옆으로 번지게 되어 있고 팀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팀 전체에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인데, 지금 어느 순간에도 저희 팀원들이 멈춤이 필요할 때면 기꺼이 이야기합니다. 기다릴게, 잠시 멈췄다 와도 좋아 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팀장이 된 건 바로 그런 어른들 때문이었죠. 때로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을 배울 때도 많아요. 때때로 어떤 팀장들이 팀원의 능력들이 뛰어난 부분에 경쟁적인 생각을 갖게 되거나 이들이 나의 자리를 차지하면 어쩌지? 두려움에 빠진다는 얘기들을 듣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훨씬 더 멋지게 커오셨던 리더분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팀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꾸리고 있는 리더라면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팀원들을 육성해내는 것, 그것이 리더로서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디 누군가의 능력을, 특히 나의 팀원들의 능력들, 그들의 우수함과 탁월함을 질투하지 말자 다짐합니다. 지금의 팀도 그렇고 저를 지나친 팀원들도 여전히 만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긴 시간 따라와 주고 지금도 마주하고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저의 혼자의 성장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만든 성장에 훨씬 더 기뻐했던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사람들의 작은 시그널들을 무척 민감하게 잘 받아들여요. 때때로 이제 제가 잘 우는 팀장이거든요. 팀원들 이야기 듣다가 울고 그 친구들 눈빛만 봐도 눈물이 나고 뭐 이럴 때가 종종 있어서 올리브님은 F죠? 라고 MBTI를 꼭 확인합니다. 그런데 어떤 팀장들은 저에게 와서 저는 T예요. T가 팀장이 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 성향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T인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F인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성향들이 있는 것처럼 팀장에게도 역량 성향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역량적 F입니다. 팀원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마음을 열거나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성향은 T여도 지금의 자아가 팀장이라면 팀장의 자아를 뒤집어 쓰셔야 된다는 거죠. 팀장의 자아에는 반드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들이 아파하면 아프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진짜로 느끼셔야 하고요. 그들이 정말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하는 게 팀장으로서 가지셔야 되는 역량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의 마음들을 헤아려서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즐거움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좋은 자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런 제 능력들을 쓸 수 있는 역할이 피플 매니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긴 시간 피플 매니저를 하면서 이 역할을 무척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다양한 직업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응원대장도 있고 다정한 관찰자도 있고 일상 기록가도 있고 이번에 책을 내서 작가라는 잡 타이틀도 갖게 되었고, 모든 타이틀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삶을 마무리할 때 가장 궁극에 다다르고 싶은 잡 타이틀은 바로 다정하고 따뜻한 어른이에요.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은 상대를 위해서 또는 타인을 위해서만 기르기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저 스스로에게
때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고 싶었어요. 많은 실패와 좌절들을 겪을 때 스스로를 탓했던 시간들이 무척 어려웠거든요. 20대 한 중간이었던 한 23, 4세, 5세 이 시간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내왔던 시기였거든요. 지금은 글로벌 회사에서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출장도 무척 많이 가고 해외를 무척 많이 가고 있는데 저는 정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나라 안에서 주는 교육만을 받았었고 심지어 전공도 국어 국문학과였으니까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한테 무척 큰 갈증은 언젠가 내 스스로 나의 삶의 국경을 넓힐 수 있는 길을 갖겠다라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4학년이 됐을 때는 교환학생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이 대사관 앞에 줄도 서가지고 드디어 여권에 미국 비자를 받았는데 그때 IMF가 터졌죠. 그렇게 해서 기회들이 상실되고 좌절을 했고 그리고 나서도 캐나다에 가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을 받았는데 가려고 하는 전날 9.11 테러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 비행기가 캔슬이 되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제 인생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는데 또 한 번 무릎이 꿇리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지금의 저로서는 상상도 가지 않을 정도로 한 2달여간은 집안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무엇도 내일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어떠한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시간들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누구도 나를 지지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 그때가 바로 내가 가장 바닥에 있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인데 나마저도 나 스스로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못한다는 것이 완전한 마지막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한테만은 무엇이든 다정하게 그리고 그것이 매 순간 조금씩 더 늘어나기를 바랬어요. 어제 조금 제가 못한 게 있으면 저는 회고를 열심히 하니까요. 뒤를 돌아봐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제가 회고를 좋아하는 이유는 지나왔던 시간들이 제가 앞으로 갈 시간들에 대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 요거 잘못했구나 하면 그 깨달은 순간이 저는 오늘 조금 더 나아진 어른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어제 부족했던 제가 오늘 조금 더 채워내고 또 오늘 부족했던 제가 내일 조금 더 채워내서 제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저의 딸 아이에게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마음들을 전하고 싶다라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한 말은 바로 응원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무대에 올라가서 강연하는 것들도 꽤나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일적으로도. 마지막 장표가 항상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응원합니다 였더라고요. 제가 응원대장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저러는 응원대장도 지칠 때가 있잖아요. 지쳐있는데 누가 응원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어떡해요? 묻고는 하는데 사실 제가 응원하는 힘은 저에게로 모두 다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응원을 받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누구를 돌볼 그런 여력이 없었고 제가 온전히 응원할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대상은 아빠 한 명으로도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그 순간에 무척 응원이 쓸모 없었던 것 같아지는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빠를 응원했는데 아빠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셨고 결국에 우리가 이 마지막을 했다는 것들이 이게 뭐가 다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했었거든요. 아빠의 장례식이 하루밖에 여유가 없었어요. 저희가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게. 근데 그 당시 또 코로나 상황이었고 무척 먼 곳이었고 제가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는데 하루 만에 제 손님들이 600명이 넘게 오셨어요. 그 순간에 저한테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응원을 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이유라는 것들을 배우게 했고 제가 이제 회사도 못 나가고 집에 가족들 살피고 하는 시간들을 좀 꽤나 길게 가졌었는데 제가 내가 너네들 돌보지도 못하고 그 시간들을 놓쳤네 라고 했더니 저희 팀원들이 지금은 저희가 올리브님 응원할 때잖아요 라고 얘기했고 이 응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이렇게 힘주어 애써서 했던 그 시간들이 누군가가 또다시 나에게 힘주어 애써서 해주는 시간들로 돌아온다라는 것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그 응원을 기꺼이 주어보는 경험들을 가지시면 누군가가 또다시 기꺼이 그 응원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순간들을 만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